안녕하십니까. 제발 잊지 마의 유승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뇌가 고프면요? 또 밥을 먹으셔. 네네. 우리가 뇌가 고프면 뇌에 좋은 건강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구호를 만들어 봤는데요. 머리에는 쏙쏙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팍팍. 행동은 척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서 머리에는 쏙쏙, 가슴에는 팍팍, 행동은 척척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일생 사이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정해주는, 수명을 정해주는 이런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동물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수명을 정해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와 개와 원숭이야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야, 너는 60년만 살아라.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소가 절레절레 저는 싫습니다. 저는 30년만 살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개한테 개도 너도 30년만 살아라.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집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개도 덩달아서 어이구 저는 15년만 살겠습니다 하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숭이에게 너도 30년은 살아야지.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재롱을 떨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원숭이도 자기도 뭐라고 덩달아서 저도 너무 깁니다. 15년만 살겠습니다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사람아, 너는 그러면 25년을 살아라. 그런데 너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저는 그럼 저에게 주신 25년과 소가 버린 인생이 있었죠? 네. 몇 년이었죠? 네, 30년.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은 미모도 되고 외모도 되시네요. 네, 30년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개가 버린 인생? 네, 15년. 원숭이가 버린 인생? 다 합해서 85년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25년 동안 부모님 밑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또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퇴직 후에 집을 지키는 그런 개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손자, 손녀와 재롱을 떨거나 재롱을 보는 그런 원숭이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 그래도 재밌으셨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나이를 느끼는 속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10대 때는 10km의 속도를 느끼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10대 때 나는 12살이 되고 싶어.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러고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20대 때는 20km의 속도로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빠른 토끼의 속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또 30대 때는요, 30km의 속도, 약간은 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멋진 사랑을 했잖아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래서 사슴의 속도를 느끼며 살다가 40대 때는요 더 빨라졌습니다. 타조의 속도로 내 인생의 청사진을 딱 꾸미고 설계하고 멋지게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5, 60대 때는 5, 60km의 속도로 그렇게 더 빨리 가더니 70대에는 70km 속도로 이제는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봄이면 여름이고요. 가을이면 그렇죠. 1월이면 네, 12월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80대 때는 80km의 속도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평범한 그런 시간을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늙음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네, 늙음이라는 말은 늘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똑같이 사신다고 하셔서 늙음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생을 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달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있고요, 조승달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뜨는 달입니까? 지는 달입니까? 지는 달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제 네,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그런데 저와 함께 이제 생각을 바꾸시자는 겁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보름달로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뜨는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자는 겁니다. 네, 생각을 바꾸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축구전에 비유해 보면요. 50세까지는 전반전, 100세까지는 후반전, 네, 101세부터는 연장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온 국민이 100세 시대를 맞아요.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30대부터 우리는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런 가정생활, 직장생활 때문에 뇌에 피로가 오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 이렇게 극심한 불안, 초조 증상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뇌 건강에 힘을 쓰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네, 우리가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는 수명을 길게 늘릴 수가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 논문에 따르면요. 내가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해답이 해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마라는 것은요, 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구조에 있는 것이 바로 해마예요. 그런데 해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도체가 있는데요. 그 해마라는 것이 어떤 기억을 담당하고요.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이 해마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마가 점점 용적률이 높아져서 점점 쉽게 말씀드리면 뚱뚱해진다는 겁니다. 놀랐죠? 그래서 단기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저께 있었던 일, 내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죠? 돈을 얼마나 많이 썼지?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그 해마의 뇌세포의 효율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이 해마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지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표정도 밝아지시고요. 새로운 도전적인 그런 창의 활동을 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활기찬 노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가 살려고 했던 수명 60년을 이제는 다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80대 때에는 80km의 속도로 더 빠르게 제트 비행기의 속도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로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세월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바로 조금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젊다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뇌 건강이 좋아진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네, 뭘까요? 네,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 그래서 우리 뇌과학의 중심지에 서 계시는 박문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뇌는 내가 스스로 묻기 전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여러분들께서 뇌 건강이 좋아지시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공적인 우리 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뇌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시고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재무 설계 목소리를 작게 내셨어요. 자신감 있게 크게 내시기 바랍니다. 재무 설계가 정말 급하죠. 그런데 오늘은 치매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저하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19년도의 발표입니다. 벌써 65세 되시는 인구의 숫자가 771만 명이래요. 네. 그래서 전체 인구수가 5,133만여 명. 무려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2분마다 한 명씩 치매 환자가 생긴다네요. 이미 치매는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얘기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12분마다 한 명씩.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2050년도에는 20명씩 모이시잖아요. 그중에 3명은 65세 인구가 되는 거예요. 노인의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치매 사망률을 봤더니요. 여성분들이 28.2명, 사망률이 남성들은요 12.2명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좀 약간 억울하지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임신과 폐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치매 관리 비용 2050년도에는요 134조 6천억 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에 치매 환자가 이렇게 발병이 됐다 하면 그중에 24%는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그만두셔야 된대요. 그리고 51%는 노동 시간을 줄여야 간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이 치매에 딱 걸리셨는데요. 초기 치매로 판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은 정말로 어떠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치매로 딱 검진을 받으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2글자입니다. 바로 긍정이에요.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요 치매를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님께서 치매가 걸리셨는데요. 치매 판정을 딱 받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주시려고 그렇게 정신력으로 열심히 퍼즐을 하셨대요. 퍼즐 아시지요? 그리고 열심히 걸으셨대요. 어떻게 시간 날 때마다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력으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또 운동을 하시고 정말 그걸 많이 10년 동안 늦추다가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하셨어요. 그 어머님을 뵈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치매 발병을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네네, 긍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란 기억력과 정말 관련이 많습니다.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잊었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망증이죠. 그런데 이 기억이 아예 없어지면 바로 그게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네네. 생각하기만 해도 겁나고 두려우시지요. 우리가 나 뭐 잊어버렸어 했는데도 어떻게 나 혹시 치매 아니야? 겁나시지요. 네, 그래서 이 치매는요 뇌 기질적인 손상과 파괴로 인해서 어떤 언어나 학습 또 기억 이런 부분에서 손상을 가져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 뇌 혈관성 치매, 파킨슨
치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치매라는 증상을 가져오는 원인 질환으로는 한 9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뇌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시나 제가 한번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봐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무심코 깍지를 한번 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끼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손이 올라갔으면 좌뇌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왼손이 올라갔으면 우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네. 자, 다음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짱을 이렇게 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한 팔짱이 있는 거예요. 내 팔 같지가 않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른팔이 올라갔으면 좌뇌, 왼팔이 올라갔으면 우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그럼 맨 처음에 기억했던 거 좌뇌 아니면 우뇌. 그 다음에 기억했던 거 좌뇌 아니면 우뇌를 붙여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좌좌내영, 좌우내영, 우좌내영, 우우내영. 되셨나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좌좌내영은요, 이분들은 꼼꼼하고 정말 완벽주의자에 가깝게 철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실하대요.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맡기실 때 그분한테 맡기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좌우 내영은요, 동네에 형님이나 이렇게 언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거느리신대요. 그래서 이분들은 재력가가 많으시고요, 카리스마도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맞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우자 내영은요, 네, 정이 많고 상냥한 그런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인기가 많으시대요. 자, 우내영은요, 내가 낙천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호기심이 많아서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래요. 그래서 좌좌내영, 좌우내영, 우좌내영, 우우내영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시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결과는요. 자, 바로 우리 좌뇌가, 우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걸 보시면 아시게 되시겠습니다. 자, 좌뇌는요, 여러분들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 언어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뇌는요, 자, 길 찾아가기, 도형 그리기, 그리고 블록 쌓기, 시각적인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좌뇌를 많이 쓰시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좌뇌를 많이 쓰시고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니까 우뇌를, 그래서 우뇌를 많이 쓰시면 우리 흔히 EQ라고 아시지요? 네. EQ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좌뇌를 많이 쓰시는 분은 IQ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좌뇌가 손상이 되면 이렇게, 네, 실어증이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좌뇌가 손상이 되면 말하기,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부분을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아는 치매가 오면 대표적인 증상, 기억력이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렵고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나누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고요. 자, 그런데요, 우뇌가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네, 산만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충동된 행동이 나타나시고요. 네 번째는 공간 감각 능력이 떨어지셔서 내가 익숙한 상황인데도 방을 잘 못 찾아가고 화장실을 잘 못 찾아가요. 그렇죠? 그런 분 어르신을 많이 뵀었지요. 자, 심지어는 내가 20, 30년에 살고 있던 동네에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자꾸 찾으시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뇌가 손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모나리자 미소가 알고 보면 우뇌의 작품이랍니다.
조금 아까 우뇌는 시각적인 언어를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뇌는 어떤 시각적인 언어로 전체적으로 얼굴 표정을 인식을 하는데요. 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코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입꼬리가 무표정하고요. 오른쪽은 입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자 신비한 미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조금 아까 이 우뇌는 어떻게 해요?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 얼굴부터 보게 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표정한 입꼬리에다가 다시 약간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 표정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꼬리가 약간 올라갔고 저 오른쪽으로는 무표정하고 그랬더니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가 보이지 않더래요. 세 번째 그림은요. 양쪽을 다 입꼬리를 올려봤습니다. 그렇죠? 좀 어색하시죠? 네 번째는 약간 딱딱하게 보이시죠? 입꼬리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양쪽으로 만들었더니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가 보이지 않더라. 좌뇌를 알고 우뇌를 아니까 재미있는 것도 많이 생기시죠? 자, 이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를 한번 꺼내보실까요? 네, 여러분 뇌를 한번 다 꺼내보세요. 꺼내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뇌를 꺼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주먹을 이렇게 마주 한번 대보세요. 네. 그리고 이마에 댔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 주먹의 크기와 무게가 또 우리 뇌의 크기와 무게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몸무게의 7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00에서 1,500g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체중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 뇌는요,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살짝 돌려서 손을 살짝 이렇게 내리면요, 이렇게 맨 겉에가 3층, 가운데가 2층. 그런데 2층에 바로 좀 아까 여러분들 해마라고 배우셨죠? 그 해마하고 편도체가 있고요. 또 그리고 1층에 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층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층의 대뇌피질에는요, 여러분들 두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한번 톡톡 해주세요. 네,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나 논리, 이성, 언어 등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손끝으로 이렇게 귀 위에 측두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측두엽. 네, 윗부분은 두정엽. 네, 뒷부분은 후두엽. 다 담당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짝 두들겼을 뿐인데 조금 기분이 상쾌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전두엽은요, 생각, 논리, 이성, 언어 이런 정신작용을 담당하고요. 측두엽은 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청각, 또 후각 등을 담당하고요. 또 이 위에, 맨 위에 있는 두정엽은 바로 운동, 여러분 피부, 감각, 지각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있는 것, 이 후두엽은 무엇을 담당할까요? 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각과 이런 신경 체제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아들인지 딸인지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치매 의심되는 손상이 바로 다 여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 5가지인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기억력 장애. 두 번째는요, 언어 장애. 세 번째는요, 시공간 파악 능력 장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잘 장소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계산력 저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일상생활을 잘 이렇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의 이렇게 어려운 인지기능 손상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을 높이면 우리가 아까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기억력 좋으세요? 깜빡깜빡 하시죠? 그런데 30년 전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은? 네. 제가 열심히 머리를 다 만지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나왔어요. 미용실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너 그거 사자머리 같다 얘. 그러면 네, 그 말은 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기억력을 높이는데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남에게 가르칠 때 이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또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30년 전에 혹시 20년 전에 도둑을 맞으셨다고 하면 기억이 나시죠? 저도 도둑을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선명한 그림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80%는 그 기억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남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토론할 때 70%의 그 기억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면 50%를 높일 수가 있고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이렇게 30%, 20%, 10%의 기억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력을 높이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왜 높아지지가 않고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렇죠. 혹시 이런 곡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19세기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망각 곡선을 발견했대요.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고 나온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나 잘 테스트를 했더니요. 10분 만에 무려 50%를 잊어버리더래요. 1시간 후에는 70%를 잊어버리고요. 일주일 후에는 80%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집에 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 들어주세요. 우리 뇌가 잊어버리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랍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대요. 네. 우리가 몸에 좋으면 무엇을 먹어야 되죠? 우리 몸이 좋으려면? 네. 우리의 얼굴이 예뻐지려면? 발라야죠. 우리의 뇌 건강이 좋으려면? 네. 뇌 건강을 네? 머리를 써셔야 되죠. 그래서 뇌가 잊어버리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우리가 뇌 건강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아셨죠? 네. 돈이 드나요? 네, 돈이 안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 뇌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건강에 대한 인지도는 많으신데 실제로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해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기억이 되시지요? 뭐라고요? 해마. 우리가 뇌 건강해지려면 어디가 건강해져야 된다고요? 해마. 요거 하나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100세 된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배에 왕자가 쓰여진 어르신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네, TV에 나오셨어요. 100세 어르신이신데 배에 왕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뼈는 퇴화를 해도 우리의 근육은 자꾸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마의 왕자를 새겨볼 마음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해마의 왕자를 새기시면 여러분들이 기억력 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바다 물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해마가 건강해지면 점점 용적률도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은 이렇게 감퇴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은요, 필요한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꺼내서 다시 내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억인데요. 기억을 감퇴할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지금 변하시고 계세요. 네, 기억 감퇴를 변할 수가 있다. 어떻게요?
그렇죠. 자꾸 기억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스스로 젊다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또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어저께 무슨 일을 겪었지, 누구랑 만났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반복하고 훈련하면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뇌를 알면 정말 신비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뇌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뇌과학자가 연구해 놓은 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뇌 건망증에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건망증이 이렇게 많이 오시나요? 네, 항상 많이 오시나요? 아니죠. 내가 바쁘고 힘들 때, 네, 정신없을 때, 제가 작년에 바빴나 봐요. 그래서 아주 건망증이 심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것만 알았어도 작년에 건망증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건망증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나 짜증내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즐겁게 하면 건망증을 많이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망증이 많이 생긴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건망증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쁘게 사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이쪽으로 엎어서 자면 다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아시죠? 그래서 아기는 똑바로 자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옆으로 뉘고 또 옆으로 뉘고, 그래서 우리가 짱구형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짱구형은 납작형하고 상관없이 뇌 인지 기능에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예쁘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아기를 키웠네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예쁜 게 좋지요. 네, 그리고 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껌을 씹으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네, 정답은 50대 50입니다. 뭘까요?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네,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껌을 씹을 때 턱관절이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턱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대뇌피질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기면 껌을 씹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또 스트레스도 좋은 가끔씩은 껌을 씹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거짓말쟁이는 뇌가 다르다. 뇌과학자들이 정말 엉뚱하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뇌를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의 뇌와 일반인의 뇌, 남가자주 대학교에서 47명을 MRI로 찍었는데요.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뇌에서 흰색 물질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네, 그런데 이 흰색 물질은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요. 갈색 물질은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흰색 물질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뇌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높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네.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기억력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네, 마스크를 가려서 정말 다행이시네요. 여러분 대답하실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저를 따라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마리. 네, 손을 내밀어서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어떻게 되시나요? 자, 그렇게 구부러지시죠? 자, 그래서 요렇게 손가락에 요렇게 받쳐주세요. 한 손으로. 그리고 이 손에 힘을 길러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하고 부딪혔대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삼이 산책이고요. 사거리 모퉁이 사가 사고요. 오가 오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은 뭐였죠? 한 마리. 토끼 귀가 두 개잖아요.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하고 부딪혔대요. 잘하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를 맞았대요. 네. 자, 이쪽에 계신 분이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셨고요. 네. 이쪽은 외모만 됩니다. 네. 6교를 지나서. 네. 6이니까 6교를 지나서 7 맞은 오리하고. 네. 7이니까요. 다시 한번요. 6교를 지나서 7 맞은 오리하고 8 뛰다가 네, 9 구경을 하다가 10 시궁창에 빠졌대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조상 탓이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하고 부딪혔대요. 6교를 지나다가 7 맞은 오리하고 8 팔딱팔딱 뛰다가 9 구경을 하다가 이쪽은 아예 소리가 안 나오고 계세요. 10 시궁창에 빠졌대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고생 많이 했다. 네, 나의 두뇌야 고생 많이 했다. 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인지력을 높이는 인지 손놀인데요. 이렇게 두뇌와 손과 같이 활용해서 같이 무엇인가 동작을 하면 뇌 인지 기능에 좋다는 겁니다. 인지력은요, 3가지만 기억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자극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우뇌에서 좌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로운 자극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몰랐으니까 새로운 자극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극이 강할수록, 빠를수록, 정확할수록 더 기억력이 잘 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하고 부딪혔대요. 6교를 지나서 7 맞은 오리하고 8 뛰다가 9 구경을 하다가 시궁창에 빠졌대요. 네. 너무 민망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티내지 마세요. 절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몸에 이렇게 자극을 주고요. 자, 반복을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반복을 3번, 4번 하셨어요. 네네. 반복이 하니까 맨 처음에 이거는 되시죠? 기억이 되시죠? 이거는 몇 번 반복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주고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기억력이 높아지시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같이 몸으로 익히면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의 기억력하고 상관이 없고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기억력은 나이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 없다고요? 박수 쳐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이쪽 분은 틀린 답을 말씀하셨죠? 박수 쳐주세요. 네. 틀린 답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는 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기억을 많이 하느냐의 차이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조그만 사실이라도 어저께 일이라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하고 또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디가 두 글자, 어디가 네, 두뇌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해마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반복하면서 이제 기억이 되시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해마가 뭔지 몰랐어요. 생선 이름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인지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은 재미있게 높이셔야 합니다. 재미없게 하시면 어르신들께서 머리 쓰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휴, 이러신다니까요. 내가 머리 써서 이 나이에 뭐해. 아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면 어르신들께서 기억력이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찾아뵈면 목소리가 높아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데 다른 어르신들은 대답을 못했는데 나는 기억을 하거든요. 내 기억력이 살아있거든요. 그게 아주 사소한 일인데 자신감이 생기셔서 이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손놀이를 가져왔습니다. 몸의 생김새하고 연상할 수 있는 인지 손놀이인데요. 자, 얼굴은 사자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독수리.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귀는 당나귀. 네, 지금 저를 째려보고 계십니다. 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얼굴은 사자, 머리는 독수리, 귀는 당나귀, 코는 코끼리, 입은 다람쥐, 목은 기린. 점점 빠른가요? 가슴은 고릴라, 배는 캥거루, 손은 펭귄, 다리는 개다리, 발은 오리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저를 째려보셔도 좋습니다. 얼굴은 사자고요. 머리는 독수리, 귀는 당나귀, 코는 코끼리, 입은 다람쥐, 목은 기린, 가슴은 고릴라, 배는 캥거루, 손은 펭귄, 다리는 개다리, 발은 오리발. 그렇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없습니다. 배는 네, 오, 목소리가 크셨어요. 가슴은 오, 손은 오, 다리는 개다리 지금 하시고 싶으시죠? 발은 네. 그런데 어려운 문제 나갈 겁니다. 얼굴은 네,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은 박수 쳐드리세요. 와. 얼굴은 사자, 머리는 독수리, 귀는 당나귀, 코는 코끼리, 입은 다람쥐, 목은 기린, 가슴은 고릴라, 배는 캥거루, 손은 펭귄, 다리는 개다리, 발은 오리발. 정말 재밌죠? 네. 자,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는 80대 어르신께서 이것을 맞히십니다. 네. 점점 기억력이 좋아지시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제가 보약 한 지씩 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뇌 건강, 인지력을 높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뇌가 잊어버리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서 반복하면 기억력이 높아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하고 부딪혔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정말 좋아지시는지 안 좋아지시는지 10분 단위로 기억을 해보세요. 정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이쪽 손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한 마리 토끼가 산책을 나갔는데 사거리 모퉁이에서 오리하고 부딪혔대요. 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은 멈춰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자꾸 기회를 미루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회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할 수 있는 100가지의 일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일, 뭐였죠? 네, 기억하기.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손 운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